yeah. 가벼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계 선정여왕 박연미 기자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서 들어오시죠. 네. 아 신비한 그 선정여왕이 지금 등장했어요. 자, 오늘 조금 전에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고향에 있는 어르신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내려오지 말아라. 차례는 우리가 지내고 영상통화하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강원도, 부산, 제주도 이쪽에 한 20만 명이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다음에 또 이 고속도로 만약에 통과하다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사람 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어제 저녁에 한 보도를 보니까 예. 코로나19 확진 받은 사람 122명이 그동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한 100곳을 들렸다는 거예요. 저런. 그러니까 뭐 겹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노출이 돼 있고 사실 휴게소에서 밥 먹을 때 우리가 마스크 쓰고 뭐 일일이 못 지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화장실도 사람이 많고 생각하면 한 지자체가 내건 그 플래카드 내용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불효자는 웁니다 아니고요. 예. 불효자는 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충남 청양에 걸린 현수막이잖아요. 네.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니까 효자는 안 간다. 그렇죠. 그죠? 네. 요걸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너 끝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에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그 지역 화폐 얘기 첫 번째로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재명 지사하고 국책연구기관이죠. 조세 재정연구원이 지역 화폐 효과를 두고 한판 붙었어요. 네, 일단 그 보고서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보면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그 지역 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경제적인 영향을 주었느냐 네. 이걸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그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아, 문제가 그 있다. 쓰는 돈에 비해 투입 대비 산출이 크지 않다. 음. 그리고 소비자 후생에 문제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정된 지역에서만 쓸 수 있으면 바로 앞에 길 하나 건너서 다른 시군구가 되면 못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요 길 건너가면은 좀 더 싸게 쓸 수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더 유리한 선택이 돼도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마트는 안 되고 뭐 동네 상권은 되고 이렇게 구별을 해버리면 대형마트는 안 되고 네. 이제 그 구멍가게 이런 데는 된다. 이거 재래시장.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마트에서 사는 거하고 동네 시장에서 사는 거하고 사실 품목이 좀 다른데 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 또 아울러서 이게 온누리 상품권의 형태로 하면 전구가 어디에서든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라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동네마다 다른 형태로 다른 걸 발행하게 되면 발행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조세재정연구원의 얘기는 지역화폐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동네별로 발행하지 말고 정 도와주고 싶으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그 문턱 없이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통일하는 게 발행 비용도 더 줄이고 네.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뭐 일견 또 수긍이 가는 주장일 수도 있고 연구 결과이기도 한데요. 이재명 지사가 이 경기 지역화폐를 강제해 오신 분인데 얼빠진 소리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엄정조사 문체까지 요구하지 않았어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지역화폐 또 기본소득을 강조해 왔거든요. 또 경기지사가 되기 전에 성남시장을 할 때도 이 지역화폐를 강조했던 것이 이재명 지사인데 그것과는 다른 내용의 보고서에 대해서 좀 거칠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조세재정연구원이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하는
재정연구원인데 조세재정연구원인데 왜 또 지금 이 내용을 발표했느냐. 요즘 가뜩이나 지역 상권이 많이 어려운 때인데 네.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지역 화폐가 상당히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왜 내용이 다르냐. 네. 이게 정부 정책에서도 또 지역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화 이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다른 목소리를 내느냐. 네. 그래서 이런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얼빠진 연구 결과다. 네. 왜 이 시기에 지출했는지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네. 자, 배종찬 소장님의 보고가 좀 긴 거 아닙니까? 좀 간결하게. 네. 축약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네.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재명 지사 주장에 동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있었는데 그 지역화폐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발행을 더 늘리겠다. 내년 발행액을 15조 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보도가 디테일하게 안 돼서 공연이 판이 커지는 측면이 있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장은 지역 경기 활성화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 지원하는 방식에서 로스를 줄이자는 내용인데 이재명 지사는 아마도 이게 그 지역 화폐를 발행해온 이게 거의 이재명 지사의 전매 특허 같은 정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글쎄요, 이 학문적인 연구의 영역이거든요. 굉장히 그냥 단순히 정말 통계를 돌려서 여기 통계 전문가이신 소장이 계십니다만 크리펜도르프의 알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0.85 이상이 나오면 통계적으로 이거는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걸 구하는 식이 있거든요. 뭔 팔이요? 크리펜도르프의 알파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알파로 할게요 그냥. 네. 네, 그 알파에서 기준이 있잖아요. 그 네네. 통계 돌렸을 때 이 통계가 네. 타당한지 아닌지를 타당한지 아닌지 검증하는 것이 있죠. 그게 이제 산식 같은 게 있어요. 해서 네. 여기서 나온 보고서는 그러니까 두 분이 말 맞추고 들어왔어요. 진행자 모르는 이야기 하기로. 아 저도 지금 가방끈 길다고 은근히 어필하는 거예요. 나도 논문 썼다. 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판이 이렇게까지 커질 필요가 없고 오늘 규탄 성명도 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 연구원이 돕지 말자고 한 게 아니라 도울 때 로스를 줄이자고 한 거니까 이렇게까지 발끈할 건 없을 것 같고 네. 이게 연구원을 뭐 엄정조사 문책 이런 발언을 해버리면 사실 예. 이거는 논리전으로 그 정정당당하게 맞서온 이재명 스타일은 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요. 싶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 이야기나 조세재정연구원의 이야기는 뭐 들어보면 다 일견 수긍할 대목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활용해 가면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이야기 더 이어가기 전에 이 경기 지역 화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봤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걸 써본 적이 없어서 네. 보니까 6%가량 싸게 구입할 수 있더만요. 네. 그죠? 그 그래서 카드나 뭐 종이화폐 이런 걸로 해서 그 동네에서만 쓸 수 있게 만든 거. 그렇죠. 좀 그 선 할인해 주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전국의 모든 지자체장들이 다 우리 동네 걸 따로 발행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경계선에 있는 애매한 지역 소매는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전국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발행 비용 추가로 만들지 맙시다. 이런 지적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조세재정연구원 철저히 학자적 입장에서만 본 거고 네. 여기 정치권에서는 다분히 정무적 입장에서 이 사안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도 제로페이가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제 조세재정연구원 입장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따져보자는 입장이었을 테고 네. 지역 단위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뭐 제로페이 또 경기 지역 화폐 이 또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거 아니냐 다른 또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배 소장님도 슬슬 경제 전문가 쪽으로 통계 전문가에서 되게 선덕 박연미 기자의 신라 효과. 신라과 이게 전염성이 강해요. 네. 아니 그 신라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선동 여왕님 네. 그 신라 시대는 화폐를 뭘로 썼을 것 같아요? 신라 시대에는 사실 유리구슬도 많았고요. 유리구슬. 금부치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그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삼국사기에 이런 대목이 있대. 가을 7월 1일 김유신이 침실에서 죽으니 그의 나이가 향년 79세였다. 네. 대왕이 부음을 듣고 채색 비단 1000필, 벼 2000섬을 부조했다. 비단과
곡식 비단 쌀. 토지가 아마 그 당시에 물물교환 화폐로 써였을 것이고 중국처럼 이 금속 화폐는 안 썼다는 게 이제 좀 네. 중론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얼핏 보니까 근데 오수전이라는 중국 화폐가 쓰여지긴 쓰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데 이제 역사 공부는 그만하시고 방송 진행 좀 하시죠.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이 추석 앞두고 택배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분들이 이제 부당한 분류 업무 거부를 선언했죠. 기억나실 겁니다. 8월 달에 우리가 택배 없는 날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택배 노동자분들이 힘든 상황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배송이 있고 크게 택배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명 까대기라 작업이라는 예, 거죠. 근데 까대기 작업.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또 시간이 길게 걸리는데 문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고되지만 분류 작업은 또 임금으로 쳐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되는데 배송만 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데 전국 민주노총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 4천여 명의 택배 기사들이 오는 21일 택배 분류 작업 거부에 돌입한다. 21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14일부터 16일까지 택배 기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류 작업 전면 거부 총 투표를 진행했는데 이건 우리가 뭐 예상해보나 마나 뚜껑을 열어보나 마나 95.5%가 이 거부 네. 택배 분류 작업 전면 거부 이 반대에 찬성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의 택배 기사분들이 한 4만여 분 되신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근데 4천 분 정도가 20일 날 이 거부를 이제 하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분류 작업하는 데만 6시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작업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그래서 네. 택배 기사분들의 주장은 그거 아니에요. 그 인력을 따로 두든지 네. 아니면 그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달라. 그러나 이제 택배 회사 측에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는 거고요. 이게 이 택배사 몫인 분류 작업이 이제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과로사 원인도 이런 거고. 택배 기사님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견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이 그 분류 작업은 택배 기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몫은 아닌 거예요. 네. 그냥 배송을 하는 게 이분들의 업무이고 우리 회사가 고용한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고용한 일부 회사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업자 계약을 통해서 물량만 받아서 갖다 주는 거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김선달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앱 같은 것도 보면 소는 저 사람이 키우고 그 돈도 이 사람이 내는데 중간에서 거간만 하고 돈을 받아가는 그렇죠.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분명히 이제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겠습니다만 이런 데에서도 보면 제주는 곰이 넘고 왜 수익은 저쪽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분들 보면 이게 내 업무가 아닌데 이 업무를 안 해주면 일감을 안 주니까 울면 겨자 먹기로 하는 건데 네. 이 택배 분류 작업에 따른 노동 비용을 택배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아니면 네. 임금을 더 주든지. 네. 네. 그 택배 회사는 뭐라 그래요?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던데요.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택배 회사한테 배수장이 꿀 갖다 줬어요? 아니 꿀잼 아닙니까 이런 표현도. 네. 근데 택배 회사는 분류 작업까지도 담당을 시키면서 배송도 점점 격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한 경쟁이 되고 있는데 번개 배송, 네. 또 당일 배송, 그렇죠. 새벽 배송. 새벽 배송. 그러니까 분류 작업 마치고 새벽 배송까지도 해야 되는 택배 기사분들이라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예. 택배가 멈추게 되면 그나마 돌아가던 경제도 완전히 멈출 수도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는 정부가 좀 중재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택배 어떤 분류 작업 이런 게 떠안겨지는 이 상황이 공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평균 박스당 단가가 2000년에는 3,500원씩을 받았는데 2018년 되면 2,229원이에요. 그러면 택배 기사들에게 떨어지는 박스당 단가도 더 떨어지겠죠. 그러겠죠. 워낙 그렇지만 산업 전체의 볼륨은 커졌고
분명히 물동량도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죠. 예. 그럼 이 수익을 나눠야 하는데 여기에 기여한 택배 기사들 몫이 지나치게 적다. 그래서 파업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요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코로나19 시대 키맨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너무 한 발 뺄 게 아니라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경제 시대에 있어서 어떤 세포와 같은 분들 네. 아니에요? 신경조직과 같은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를 또 체감해 볼 수 있는 것이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또 길에서 이렇게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배송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근데 네.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이 택배 물량을 순식간에 배송을 해야 된다다가 혼자서 대부분 운전도 하고 또 배송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씩씩 힘들어하는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들을 그렇죠.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어제 그 대화남 대신 화내는 남자 그 코너에서 택배 기사분들한테 갑질하는 네. 그런 사연을 받아서 대신 화도 저희가 내드리고 그랬었는데 거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이라서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15층까지 그걸 생수 한 박스를 들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생수를 악인 줄 알았더니 집에 있는 반려견한테 먹여야 되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택배사도 그렇고요. 이번 이제 추석 연휴 다가오면 택배 기사분들 전국에 있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자, 막 각자 이렇게 물건 받고 그러면 덕담 한 마디씩이라도 수고하신다고 네. 해주는 추석 연휴가 됐으면 이게 좋겠어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계의 뚱커벨 배중찬 소장, 시사계 선덕여왕. 1000년 전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연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이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허리케인 라디오라지만은 미국에 지금 루이지애나, 알라바마 그쪽 남부 지역에 셀이라는 강력한 허리케인이 지금 이 등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 시속이 뭐 163km짜리래요. 야, 그러니까 미국이 그 선진국인데 이쪽 서부 지역에 그쪽 캘리포니아, 오리곤 이 저 뭐예요? 그쪽에 다 서부 지역에 네. 화재 났지. 네, 이쪽에는 또 남부지방에. 강력한 허리케인이 나왔죠. 참. 163km 정도면은 메이저리그 강속구 투수의 100마일 투구 속도하고 그렇죠. 거의 비슷한 거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얘기. 그 오늘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정에서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재판정에서 나가다가 이제 쓰러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미 이제 쓰러지기 이전부터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라고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사 재판 중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 궐석 재판을 요청했는데 궐석 재판은 자리에 없어도 재판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만큼 건강 상태의 위험 신호가 감지됐다는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와중에 쓰러졌습니다. 네. 코링크 펀드 관계자에 대한 이 정인 신문 중에서 변호인 측은 정경심 피고인이 아침부터 몸이 너무 안 좋다. 이 구역질도 나고 아프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하면 검찰의 반대 신문 시에 대기석에서 쉬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을 했고 이걸 이제 재판부가 받아들였는데 나가면서 쓰러졌습니다. 예. 뭐 쿵 소리가 들릴 정도로 네. 앉아 있는 상태에서 쿵 하면서 옆으로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앰뷸런스에 이제 실려 나가셨다는 건데. 근데 박연미 기자님, 네. 피의자가 이제 없는 상태인데 재판은 계속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판도 일찍 끝났습니다. 원래 오후에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일정이 다 취소됐고요. 해서 앞으로 그 당분간은 검찰하고 서면으로 얘기가 될 것 같고 정 교수는 인근 병원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미국 연준이 제로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네요. 네, 제로금리가 0%에서 0.25% 현 상태 유지한다는 건데 3월에 내린 뒤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지 결정인데요. 경제 상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 물가가 적어도 2% 수준이 되고 고용이 안정되면 그때 올릴 건데 2023년까지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보고서를 같이 내놨습니다. 네, 우리 선정량이 이제 경제 전문 기자신데 미국의 뭐 연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객 예탁금이
뭐 57조나 된다면서요. 그만큼 돈이 증시로 많이 몰린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 거죠. 그 예탁금이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어디 그냥 하나만 걸려고 내가 확 뛰어갈 거야 이런 돈들인데 증시 부동산에서 증시로 가는 게 일견 뭐 건강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좀 과열되는 양상인 건 맞죠. 지표에 비해서. 그래요. 네.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을 유의를 해야 돼요? 짤막하게. 몰빵 금지, 몰빵 금지,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 나중에 또 한번 해보자고요, 박은미 기자님. 자, 택배 기사님께서 장문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간결하게 읽어드릴게요. 택배 기사입니다. 저희들은 금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새벽 5시 출근 후에 11톤 차에서 물건을 하차 작업하는데 그 시간이 가장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 하차 작업이 너댓 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시간에 인적 지원이 된다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조금은 줄어들 것 같아요. 더 이상 과로사가 없기를 기원해 봅니다. 허리케인 화이팅입니다. 지금 보내주신 택배기사님 문자가 네. 택배기사님들이 왜 20일 날 택배 거부를 해야 되는지를 함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힘든 분이 어렵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예. 커피 쿠폰 하나 드려도 될까요? 왜 저보고 얘기해요? 밖에 있는 김영애 PD 보고 하세요. 얘 안 쳐다보는데 아예 뭐 아예 보내드림조차 없네요. 아우 네. 잘했어요. 네네. 예, 배 수장님 아주 센스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선정영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녀석들.